자, 안녕하세요. 4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거의 80%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날 하스브로랑 로커드 마틴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았지만 구독자가 감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기가 고점이니? 라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 전망 속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진 점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전일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한 점이 이 상승에 대한 압력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해만 최고 2.5%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도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102.56달러, 마이너스 5.2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자가 감소하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컨텐츠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했을 때 한국 쪽은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다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주택 판매 건수 자체가 좀 줄어들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주택은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 이게 안 팔리면 다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여기가 고점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경제에 이제 악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 사태 장기화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포기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전쟁의 전문가인 러시아 용병단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면서 대리 전쟁의 느낌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도 부담이 되는 이러한 수치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지다 보니까 이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장기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산업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조선 쪽이 원재료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매출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판가를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판가 인상을 못하게 된다면 조선은 진짜 말 그대로 속빈간정 되는 거니까 이건 조심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자동차 반도체 쪽에 뛰어들 기업이 많이 없어가지고 25년까지 공급난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IA 같은 기업들에서 중소기업이죠. 자동차용 반도체를 조금 건드려 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 박리담회를 못한다면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뒤늦게 이쪽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도 없고 그냥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 보일러 업체들의 이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동 나비엔 같은 기업들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BTS 효과가 정말 큰 건지, 이 소주마저도 이 한류의 영향이 커진 건지 해외에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나 이런 관련주들의 매출 상승을 해외 발생이 조금 늘어나면은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조금 더 높이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지 이런 것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간은 폐기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재활용주가 뜬다라고 합니다. 재활용 쪽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X가 델타 항공과 기내 위성 인터넷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양한 부분에 스페이스X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적게도 위성 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여기에 좀 점유율 높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요 감안하시면서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계속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이런 것들은 뉴스를 보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장 정리 위에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정리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발 사태로 인해서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들을 살펴보자면 이 넷플릭스가 실적은 좋았는데 가입자 자체가 줄어가지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콘텐츠로 엮여가지고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번 가입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외의 지역들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간 건데 이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몇몇 지역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이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 경기 성장률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구독비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외부로 나가면 결국에 다 돈이잖아요. 근데 돈을 안 쓰고 집에서 2만 원, 2만 5천 원이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보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썩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넷플릭스는 넷플릭스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왜냐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입자가 많이 조금 성장세가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그래 미래에 대한 밸류가 조금 깎여 나가서 떨어진 건 알겠어.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어떻게 보면 가입자가 꺾인 게 레드 오션화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컨텐츠의 경쟁력만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넷플릭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러브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컨텐츠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컨텐츠 투자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했을 때 이들은 돈을 많이 쓰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OTT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냐면 동남아 지역입니다. 동남아는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자, 동남아를 뚫기 위해서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컨텐츠도 중요한 컨텐츠로 작용을 하겠지만 대부분 같은 결이 있는
아시아 쪽의 컨텐츠를 주로 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꼽아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대표적인 K,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중국 쪽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경쟁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중국의 민족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히 통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굉장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골고루 잘 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K 쪽으로 보다 더 많이 통할 수 있는 컨텐츠 쪽으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겠죠. 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떨어지니 많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네?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건. 오히려 보면은 지금 추가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것이죠. 박스를 지금 몇 개월을 그렸는데 이거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 기관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해서 위에서 물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어떻게든 반등하기 위해서 물타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TD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부터 제가 꾸준하게 멤버십에서 이거 괜찮다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던 종목인데, 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는 물론 지금 당장 바로 반등은 힘들 수 있어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다 싶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들 물탈 돈들 계속 넣어주면은 수급으로 인한 펌핑도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쪽에서 떨어지는 요 추세 라인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딱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반등하면 역헤드앤 숄더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 있겠죠. 괜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라인들 확실하게 뚫고 자리 잡아준다면 N자형 방등도 기대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여기는 지금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치지만 이 위쪽은 조금 더 매물 소화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일단 지지라인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지지라인은 단기적으로 60일선이 딱 눈에 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외에 그 자리는 주봉상이나 월봉상의 지지라인이 겹쳐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거, 이탈하면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땐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멀리 위에 있는 게 아래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일단 11선보다 21선이 핵심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여기서도 다 21선이 핵심이었거든요. 자, 21선을 못 뚫으니까 떨어지고, 뚫으니까 올라가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뚫으니까 쭉 올라가고. 여기서도 못 뚫으니까 떨어졌다가 뚫으니까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다라는 거고, 최근에도 21선이 지지라인의 역할을 이렇게 해줬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항, 요거는 20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정리를 해보자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 근데 지지라인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21선 뚫어줄 때까지 딱 기다려보고, 뚫려준다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저번 주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테스나가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외에도 이 MH 에탄올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교촌 F&B나 여러 종목들 작게는 3에서 4%, 많게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계속 보여드린다는 거, 공부하는 종목들에서 나온다라는 거,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의심 섹터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매주 수요일이랑 일요일 날 두 번 이렇게 업로드를 해가지고 퀄리티 높은 종목들로 같이 공부하자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요패 가입하기 요거 누르셔가지고 오늘 또 멤버십 하나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